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정 앵커님. 네, 오늘 아침에 한 600개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해서 하락 분위기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또 1200개까지 상승 종목이 늘었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현재 시장을 좀 파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투심이 좀 얼어붙어서 그렇지 우리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지표가 반영될 악재 부분은 다 끝났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건 역시나 마지막 CPI 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글로벌 정서를 보게 되면 상하이 봉쇄령, 베이징 봉쇄령, 또 제조학종 리스크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소나기들이 많이 내렸었는데 악재는 거의 다 소멸이 좀 되었고요. 이제 긴축에 관한 것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 차례 밟았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제 확인돼야 될 부분은 두 가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일단락이 좀 될 것인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75% 정도 역시 점령하면서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지배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긴축의 속도입니다. 이제 연적 0.75% 75bp를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연준이 물가를 어느 정도 정점으로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수치를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13일 날 확인이 될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던 사항은 이제 비농고용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6월에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긴축 및 경기 침체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았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렇고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땐 경기 침체로 좀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동향 보고서가 좋지 않았나. 물론 비농고용 지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과 함께 세 가지를 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로 나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역시나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어떤 주식도 국민들의 성향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심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사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인식도 없지만 반대로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드뭅니다. 실례로 국회의원분이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60배를 벌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사실로 밝혀졌죠. 이 삼성전자의 연속 매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는지 지금 외국인들이 역시나 신용잔고가 줄면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유입을 했는데 오늘도 좀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늘 제가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선행돼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불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달러 인덱스와 역시나 기축통화의 1등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통화류는 연동성 관계에서 반대를 띠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파운드라든지 유로화라든지 프랑이라든지 하물며 위안화까지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와의 커플링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멋대로 좀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국내 원달러 환율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세가 좀 개선되고 이제 CPI 발표가 이틀 남았습니다. 과연 이 CPI 지수가 나오는 물가에 대한 선반영 부분이 먼저 되었느냐? 아니다. CPI까지 확인하자. 정확하게 물가가 조금 정점을 찍고 잡히는지 이 관망의 세력이 금주한제 좀 부딪힐 것 같고요. 시장의 투심은 역시나 2280선을 바닥으로 두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280선이면 여러 가지 파동의 모습일 수도 있고 월봉의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심이 2280선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섹터별로 저가 매수냐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2차전지라든지 NFT라든지 주도주 매매 싸움이냐 금주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원은 월요일 날 하니까 또 이렇게 한 주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뭐 말씀해주신 CPI도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을 통해서 또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정 앵커님이랑 굉장히 방송 오래 했는데, CPI 이후에 반등세 이어지실 것 같습니까? 앵커님은? 그래도 네.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가 좀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뭐 CPI 이후에 강한 반등세가 이어질 거라고 시청자분들한테 확신을 좀 드리고 싶고요. 늘 부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유가증권입니다.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입니다. 시간은 좀 내 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역시나 전문가는 주관적인 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CPI 이후에 강한 반등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연준에서는 긴축의 발작을 이미 우려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조금씩 투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도 이미 75pp 예상이 되어 있지만 물가 정점이 확인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뭐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절하게 참 CPI 발표 날 또 조 바이든의 중동 순방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중동의 정치적인 이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 사우디와 이란, 친미국가와 또 반미국가의 대립,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다른데요. 중동 순방 예정에 가서 지금 이미 7월 8월은 68만 배럴 증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들고 온다면 제가 봤을 때 유가가 좀 더 떨어지면서 물가는 더 안정적으로 잘 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다음날 이제 4년 만에 부산 국제 모터쇼가 개최가 됩니다. 저도 좀 가보고 싶은데 롤스로이, BMW, 뭐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국제에서도 좀 네임드가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은데 올해 중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좀 힘을 못 썼습니다. 근데 자동차 섹터의 모멘텀이 부각되는 한 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모멘텀이 있고 저가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의 선치가 좀 성견지명이 되지 않을까 금주의 스페셜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스페셜 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의 퍼즐은 환율이다. 그리고 또 이 부산 국제 모터쇼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일정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집중하자라고 이미 한 주 전에 힌트를 좀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스페셜 원 저격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기존 주도주와 저가 반발 매수의 대결 구도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섹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안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 주도주가 있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죠. 아무래도 투자 관점의 대형주로 조금 기존 주도주로 가느냐, 저가 반발 매수 및 대결 구도 양상이라는 거 후발주자를 좀 찾아서 가느냐, 후발주자라고 하면 역시나 화신, 뭐 아모그린텍, 전기차죠. 화신과 오늘 화신도 6% 상승 반등세가 좋은데 아모그린텍 뭐 등등 또 센트럴 모텔 뭐 전기차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좋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도 좋았거든요. 대결 구도 양상이 좀 될 것 같고요. 투자자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좀 좋아하시고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찾는다면 역시나 대장주격이 기아나 현대가 좀 나을 것 같고요. 뭐 현대 글로비스까지 나는 조금 퍼포먼스 쪽이 좀 좋아 하는 쪽은 어차피 자동차 섹터가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아모그린텍이라든지 조금 더 올라와 있지만 화신이라든지 성화이틱 쪽으로 가실 것 같고요. 이 대결 구도 양상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시청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 지표 전까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CPI 이후에 강한 반등세를 이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CPI 전까지 현금이 있다면 매수를 좀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계좌가 이제 반등 시에 정상화하는 과정이 7월 말까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은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신용정보가 떨어지면서 국내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역시나 원달러 환율에 따른 환차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섹터를 폭넓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뭐 요즘 신재생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은데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섹터에 좀 집중하는 집중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과감하게 자동차 이꼴 전기차입니다. 아니면 신재생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가봐라. 반도체는 왜 빼냐?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결론을 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 마칠 때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원이었습니다. 종목을 좀 반등 국면에서도 압축을 하자면은 그 가운데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쪽, 이쪽 결국에는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신재생, 전기차 이쪽으로 압축을 해주셨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0.5% 넘게, 코스닥이 1% 정도까지 탄력 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으로 1297원권, 1300원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